일본 사람들의 7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주었다라는 부분이죠. 한국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굴욕적인 외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일본 사람들은表面적으로 보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단히 우호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느낀 일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 호수학과 유지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신사임당 유튜브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쪽에서도 이 정보는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먼저 대통령실 옆에 연산 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는 미군 기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군 기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특히 거기에는 그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모의가 캐치된 거죠. 그거는 토종을 할 필요 없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 헤드폰을 이렇게 키워서 전파를 많이 접수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한 수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일본이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일본 쪽에 그러한 비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라든가 미리 미국 쪽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해서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일본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정보를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캐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한미일은요,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히 군사 정보를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지소미아라는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가동시켰다라는 것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순식간에 교환하는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한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국 공동으로 순식간에 군사 정보를 교환합니다. 특히 처음은 그것은 북한에 관한 정보였어요.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북한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중요한 군사 정보라고 생각하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쯤에 한국의 군사 기밀이 미국의 일간지에 갑자기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미국 쪽에서 한국 내에 그러한 기밀 정보까지 수집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한미일 건조라는 차원에서 일본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즉각 교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에 대해서도 일본 쪽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12월 4일에 계엄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바로 그 아침에 기자들이 일본 안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표정이 아주 알고 있었다라는 표정. 그러니까 혹시 처음 들었다고 하면 좀 놀란 표정이라든가 그거는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네요 라든가 뭔가 이야기가 있어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우리는 특단의 그리고 중요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그 정보에 접해 있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미일 간의 그러한 정보 교환 시스템으로 인해서 먼저 미국 쪽에서 알게 되면 일본 쪽에도 금방 간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미군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주기지라는 것을 미군이 한국의 편택에 갖고 있습니다. 그 우주기지는 역시 우주,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공간을 말하죠. 우주공간, 그러니까 우주군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군대를 스페이스 포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다르게 군중을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또 한국항공하고 함께 이것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군만의 정보로 비밀리에 하기가 어려워요. 요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할 만한 내용을 한국군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여서 사실상 미국 대사관에서는 금방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했고, 그런 게 다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상당한 안 좋은 모의를 금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다. 혹시 모의를 금이려고 하면 한국만에, 그럴 경우는 한미 관계를 단절을 시켜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렵잖아요. 윤 대통령이 만든 게 한미를 건조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것으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보 공유가 활발한 상황에서 계엄은 시작부터 힘든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 방가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밖으로 많이 안 나가요. 거기는 총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뉴스로 나와 있는 것은 롯데리아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만의 비밀스러움, 또 미국을 배제하여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또 편택의 모든 미군 부대가 가지 않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그러한 정보부가 사실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망각했는지 대통령 자체가 군으로 가지 않았고 하니까 약간의 판단 오류가 있었고, 처음부터 계엄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 오류인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과 시위 문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의 거의 7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주었다라는 부분이죠. 한국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그러한 일본에 대한 태도는 굴욕적인 외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안에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표면적으로 보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단히 우호적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느낀 일본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지만, 물론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계엄이라는 것은 모르문이다. 45년 이후 일본은 계엄이라는 것이 일본의 법에서도 헌법에서도 사라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군하고 달리 일본군은 없고 자위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군대가 한국 전체에 대해서 통치하려고 나온다라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뭔지 몰라, 일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 정도의 뉘앙스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오히려 계속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그런 것이니까 굉장히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